씻고 나왔는데 몸이 더 간지럽고 따가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밤에 등을 벅벅 긁다 잠에서 깨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물에 오래 있었던 날 오히려 피부가 더 당기고 따끔했던 기억. 그게 혹시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던 적 있으신가요? 씻었는데 더 불편해요. 목욕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요. 깨끗이 씻었는데도 밤에 자꾸 깨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매일 목욕하시나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 매일 씻어야 건강하다. 깨끗해야 병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습관이 지금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게 깨끗함이라는 이름 아래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소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부터 인생의 큰 지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혜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입니다. 올해 68세인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깨달음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매일 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고 밤새 긁느라 아내까지 잠을 설치게 만들었죠. 피부과 동료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환자분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분들 중에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대부분이 매일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뜨거운 물로 말입니다. 특히 76세 정분이 할머니의 경우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는데 피부가 갈라져서 거의 상처 수준이었어요.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시고 낮에는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셨죠. 가족들도 할머니가 밤마다 뒤척이시는 소리에 다들 잠을 설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봐왔습니다. 65세가 넘으면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매일 목욕 습관에 있었던 겁니다. 젊을 때는 매일 씻어도 피부가 금세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수분과 유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현저히 감소해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 보호막이 회복될 틈도 없이 계속 파괴되는 거죠. 정분이 할머니와 제 경험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목욕해야 건강하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오히려 65세 이상 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이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74세이신 할머니는 양팔과 다리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 있었고 곳곳에 빨갛게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어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찜찜해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무리 씻어도 몸이 가렵고 따가워요. 더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피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자주, 더 뜨거운 물로 더 세게 씻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우선 할머니께 노화된 피부의 특징부터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어 천연 유분이 부족해져요. 둘째, 각질층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죠. 젊은 사람의 피부는 손상을 받아도 2-3일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같은 손상이 회복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도 걸려요. 그런데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기도 전에 오늘 또 손상을 주는 거예요. 특히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피지막을 완전히 씻어내 버립니다. 젊을 때는 이 피지막이 몇 시간 안에 다시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 이틀이 걸려요. 그런데 매일 씻으면 보호막이 제대로 만들어질 시간이 없는 거죠. 정분이 할머니에게 이런 설명을 해드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하루라도 안 씻으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안 씻고 살 수 있어요? 할머니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평생 매일 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점진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이틀에 한 번만 목욕을 하되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시간은 5분 이내로 줄여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할머니도 힘들어 하셨어요. 몸이 찜찜하다, 이상하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가려워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각질도 점점 적어졌어요.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훨씬 촉촉해져 있었고 염증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덜 씻었는데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 밤에도 푹 잘 수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에 목욕하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해요. 피부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2세 윤갑수 할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일과였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기분이 좋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다고 하세요. 다행히 욕실 벽에 설치된 손잡이를 붙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정말 아찔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즉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문제였어요. 우리 몸이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위험해져요. 특히 새벽 시간은 더욱 위험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압이 급강하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일어나는 거죠. 윤갑수 할아버지께 이런 설명을 해드리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언제 목욕을 해야 하나요? 평생 새벽에 씻어왔는데요.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안전한 목욕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목욕 시간을 오후 2시경으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혈압이 가장 안정적인 때거든요. 둘째,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셋째,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라고 권했어요. 또한 욕실 안전 환경도 점검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 댁에는 이미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목욕 중에 어지럼증을 느끼면 즉시 물에서 나와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오후에 목욕하는 것을 어색해 하셨어요. 평생 새벽에 씻어왔는데 오후에 씻으니까 이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할아버지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어지럼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 목욕하니까 하루 종일 개운한 기분이 드네요. 할아버지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타박상 정도로 끝나지만 노인분들은 골절이나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욕실은 물기 때문에 미끄럽고 딱딱한 타일 바닥이라 더욱 위험해요. 윤갑수 할아버지 이후로 저는 65세 이상 환자분들께 목욕 시간과 물 온도의 중요성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목욕하시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실 안전시설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69세 조일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니까
목욕이나 하고 자야겠다며 욕실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목욕 중에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가족들이 급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혈류 부족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어요.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식후 목욕이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몰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체표면으로 몰리게 돼요. 결국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뇌경색이나 실신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명절 음식처럼 기름지고 양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소화에 필요한 혈액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거든요. 조일성 할아버지도 그날 평소보다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공복 상태의 목욕도 위험합니다. 71세 나오키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목욕을 하려고 하셨는데 욕조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어지럼증이 와서 주저앉으셨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지만 그 순간 정말 위험했다고 하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져 있는데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까지 떨어지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오키 할머니께는 아침 목욕 전에 반드시 간단한 간식이라도 드시라고 했어요. 바나나 한 개나 우유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드신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목욕하시라고 당부했어요. 조일성 할아버지께는 퇴원 후 식사 습관과 목욕 시간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목욕하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목욕 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밥 먹고 바로 목욕하는 게 소화에 좋은 줄 알았어요. 속이 더부룩할 때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속이 더부룩할 때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제 조일성 할아버지와 나오키 할머니 모두 안전한 목욕 습관을 가지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식후 2시간 후에, 할머니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목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욕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기르셨어요. 특히 목욕 중에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가슴 답답함을 느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혈류 부족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세요. 식후 1-2시간 후 공복 시에는 간식 섭취 후 30분 뒤에 목욕하시고 목욕 전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75세 오말순 할머니의 일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할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으셨는데도 더러우면 병이 더 심해진다며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욕 후 오히려 열이 더 오르면서 기침이 심해지셨고 결국 폐렴으로 발전해서 병원에서 산소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감기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질병이 목욕 때문에 폐렴까지 악화된 거거든요. 할머니께 왜 아프실 때 목욕을 하셨냐고 여쭤보니 평생 아파도 씻고 자는 게 습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아플 때는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 조절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면역 체계에 돌아가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회복이 늦어지는 거죠. 특히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뜨거운 목욕을 하면 탈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미 열로 인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목욕으로 인한 바람까지 더해지면 탈수가 가속화됩니다. 오말순 할머니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72세 장미자 할머니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손자 돌잔치를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몸이 피곤하셨는데 손님들이 다 가신 후 몸이 끈적끈적하니까 씻고 자야겠다며 목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욕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욕조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며느리가 확인하러 와서 발견했지만
그때 할머니는 탈진 상태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피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미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인데 뜨거운 물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탈진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장미자 할머니께는 피로할 때는 전신 목욕 대신 얼굴과 손발만 간단히 씻는 부분 세척을 권했어요. 또는 미지근한 물로 3-5분 정도만 간단히 샤워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목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오말순 할머니는 퇴원 후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절대 목욕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부분 세척만 하세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우선으로 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몸이 아프면 목욕보다 휴식이 우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 일이 있은 후로 가족들도 제가 아플 때는 절대 목욕하지 못하게 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혼자 목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피로 상태에서는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목욕을 하시거나 최소한 가족에게 목욕한다는 것을 알리고 들어가셔야 해요. 65세 이상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세요. 감기, 독감, 소화불량 등 어떤 질병이든 앓고 계실 때는 목욕을 피하시고 피로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목욕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72세 백남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의사 생활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저녁에 소주 몇 잔을 드신 후 집에 오셔서 술 냄새를 없애야겠다며 욕실로 들어가셨어요. 평소 즐기시던 반신욕을 하려고 욕조에 몸을 담그신 지 불과 10분 만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신음소리를 내시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아내분이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마비로 인한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겼고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어요. 술을 마신 후 목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심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떨어진 혈압을 보상하려고 심장이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백남수 할아버지도 바로 이런 과정을 겪으셨던 거예요. 더욱 위험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경우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몇 시간이면 알코올이 분해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술을 마신 지 몇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또한 많은 노인분들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주 후 목욕을 하면 위험성이 몇 배로 증가해요. 평소 드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알코올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백남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예전과 같지 않으세요. 말을 할 때도 더듬거리시고 걸을 때도 지팡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목욕만 안 했어도 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음주 후 목욕의 위험성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술을 마신 후 3시간은 지나야 목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에 간단히 씻는 정도만 권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신 날에는 아예 목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술 냄새가 난다, 끈적끈적하다는 이유로 목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수건으로 간단히 몸을 닦거나 다음 날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목욕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음주 후 목욕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거든요. 백남수 할아버지는 아내분이 계셔서 그나마 빨리 발견되었지만 혼자였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지금도 백남수 할아버지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계시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술 한두 잔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시고 최소 3시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만 씻으세요. 가능하면 술 마신 날에는 목욕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상황, 익숙한 습관일지라도 지금의 몸 상태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평생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회복력과 안전입니다. 씻는 횟수, 물의 온도, 시간,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목욕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해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과한 노력보다 지혜로운 관리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더 편안하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요.